그때 그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 중대재해 사례를 보고 그 사고가 현재 발생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고 그에 대한 대응 및 예방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신인재 수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중대재해 사례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좀 오래전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인견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또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견사가 레이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게 지금은 뭐 다양한 합성 섬유가 있고 또 제품이 좋기 때문에 좀 잊혀지는 그런 품목이기도 하지만은 6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좀 인조 실크라 그래가지고 각광을 받았던 재료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게 87년부터 이제 92년까지 이 문제가 이제 직업병 문제가 제기가 돼 갔고요. 당시 한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한 900명 이상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100여 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그런 큰 직업병 사고였습니다. 네, 이런 물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업성 질환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직업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현재 발생했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볼 때 어떤 조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그 시행령 그 4조 6호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인 등 전문가들이 그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이 기업에서는 사실은 보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으로 해가지고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어떤 처벌이 예상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중대재해가 주로 이제 사고성 사망을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인자에 의한 직업성 그 사망도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인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또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은 중대산업사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직업병으로 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도 동일하게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 사망뿐만 아니라 질병 사망도 굉장히 큰 중대재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안전관리가 아니라 이제 안전보건 관리가 이 사업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해 물질이라든지 유해 인자들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잘 관리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두라든지 또는 그 작업 환경 측정을 하라든지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라든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보건관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보건관리자나 산업보건인의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충분히 이런 전문가들을 배치를 하고 또는 건강에 대한 그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비단 처벌뿐만 아니라 이 핵심은 사실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오늘 말씀 나눈 이 보건관리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험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전문 인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해인자라든지 유해 물질의 유해성을 사실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 수 없는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 회사에 들여오거나 사용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을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고에 의한 중대재해가 아니라 이러한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를 다뤄봤고요. 사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형 사고로 인해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직업성 질환은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런 사업장의 보건관리도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